네, 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해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8.72%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죠.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SK 하이닉스 얘기 나누기 이전에요. 우리 전체 주식 시장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월 들어서 초반부이긴 하지만 좀 짙은 관망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6월에 경험했던 급락 공포 때문인가도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 지표, 이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양호했음에도 시장은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 관망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주요 지표들을 보면 현재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좀 건실함을 되찾았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6월 자동차 판매가 기대치를 웃돌았었던 것뿐만 아니라 5월 공장 주문 그리고 부동산 지표마저도 좋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가질 수 있었던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그 GDP 성장률이 확정치가 예상치를 밑돌았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어찌 말해서 FRB가 이 출구 전략을 조기 가동할 수 있게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어떤 긍정적 징후로 나타났다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의 출구 전략이 가동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개선들을 강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는 당장 다시 또 출구 전략이 조기에 가동될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6월 고용 지표까지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가 오늘의 어떤 약보합 장세를 만들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출구 전략 이슈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요. 그 엔달러 환율, 이 엔화 약세가 재현된 느낌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 올라섰거든요. 어제 우리 자동차 관련 주식, 특히 자동차 3인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엔화 약세가 우리 증시에 다시 한번 부담을 주게 될까요? 네, 사실 5월 이후에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졌다는 어떤 평가 속에 엔화 약세가 다시금 강세 기조로 전환된 모습 등도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의 통화 정책 방향이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라는 측면, 또 본격적인 어떤 유동성 그 국채 매입에 대한 시기가 2014년부터다라는 점을 가정해서 본다라면은 중기적으로는 엔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다라 봅니다. 문제는 지난 5월까지 엔달러 환율이 102엔대까지 치솟았던 것은 너무 가파르고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반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면 엔화 약세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과거 20년 평균 엔달러 환율이 약 104엔 정도라고 가정을 해서 본다라면 엔화 약세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지난 5월에 형성되었었던 100엔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금 엔화 약세에 대한 그 가능성이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다시금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미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불려졌었던 지난달의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이미 자민당이 압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보이게 된다라면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서 모든 의회를 이제 자민당이 다수당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아베노믹스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재료 노출의 의미 등으로 인해서 조금 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희석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 엔화에 대한 어떤 향방 등이 결정될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은 당분간 엔화 약세가 진행된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그 강도라든지 시기가 성급하지는 않다는 점 등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이 엔화 약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부분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투자자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제 외국계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8.72% 급락을 했거든요. 지난번 삼성전자에 이어서 IT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시점에서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번번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될 때 그 파급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최근 우리 국내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등을 통한 다소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새로운 평가 등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드지만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산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신다라면 그 불안감은 조금 제한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결국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이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이익을 기준한 현재 가치가 할인되었을 때 그만큼 주가의 상승 어떤 잠재력을 기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미래 이익의 기준이 되는 것이 또 과거의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분기까지에 대한 어떤 실적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낙관적이었었던 미래 이익에 대한 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면 투자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행태가 다소 좀 뒷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가시적인 이익 목표치 수준이 나왔고 이를 적용했을 때 목표가의 수정 작업 정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이 주가에 대한 어떤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다소 좀 이분법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어제 나왔었던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입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허용 범위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의견을 낸 것이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의견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점 등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내용을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군요. 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